지금 RSI는 85.25고요. 완전히 주식은 미쳐버렸습니다. 들고 계신 여러분들께는 축하드리고요. 안녕하세요. 함께 미국 주식을 공부하고 또 같이 거래도 하는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핀디즈로 지난 금요일날 마켓의 상태를 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금융 쪽은 밝게 나왔고요. 또 통신 쪽도 좋게 나왔는데 세마이컨덕터 칩 섹터는 별로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약했습니다. 또 유틸리티, 전기회사 등 유틸리티에서 강하게 나왔고요. 에너지 역시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닫았는데요. 다우존스는 26,007로, S&P는 3,185, 나스닥은 1,617로 사상 최고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시장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의 메이저 대부분 1%가 오르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도 1%에서 또 중국은 3%까지 오르는 높은 상승으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또한 1.67%로 2186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약 0.5%가 오르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정말 미국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이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고 S&P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2020년 현찰은 8,001불이고요. 주식평가액은 42,843불, 총평가액은 58,844로 처음으로 5만 달러대에 들어갔고요. 주간 변동으로서는 1,317불이 올랐고요. 누적 변동률로는 24.27%고 올해 들어의 변동률은 19.63%로 이번 주 역시 떨어진 것 같은데 약간 올랐습니다. 자, 종목의 변동이 있었는데요. 두 종목을 팔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인텔과 브리스톨 마이어를 팔았습니다. 인텔은 5월 18일에 샀고 7월 7일에 팔았고요. 매수액은 4,638, 매도액은 4,410으로 228불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좋은 회사라 팔을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정말 제 폴폴리오를 좀 더 집중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4.93%로 사실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 브리스톨 마이어는 6월 1일날 사고 7월 7일날 같은 날에 팔았는데요. 5,959불이고 매도액은 5,948불로 약 10달러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빈자리에 엑셀리시스를 사들였는데요. 200주를 사들였고요. 4,937불에 사들였습니다. 나머지 포지션에 대해서는 소폭으로 포지션을 늘려갔고요. 뉴먼 마이닝도 25주를 채워서 9월 18일물 70콜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214불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뉴먼 마이닝이 61.88이라 제 주식을 가져가려면 70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팔았습니다. RSI 리스트를 보시면 바로 아시다시피 지난주 상승장에 의해서 셀 종목이 무려 20개나 생겼고요. 매도 주의 종목도 무려 12개가 생겼습니다. 매도 종목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만한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알리바바, QQQ, CLOU,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고요. 매도 주의 종목으로서는 트윌리오, 바이두, 구글, 램 리서치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보유 의견에 있고요. 단 한 종목이 매수 주의 종목으로 있는데요. UHT라고 제가 알기로는 리츠인데요. 그동안 조금 내려갔나 봅니다. 그래서 RSI가 31로 매수 주의 종목으로 됐고요. 한국 주식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전력이 매수 주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이 5종목이 있는데요. 테슬라, 넷플릭스, QQQ, 퀄컴, 그리고 시스코 등이 있고요. 또한 해피맨 위님의 요청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볼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오셔서 같이 배워가는 바나바스키님의 요청으로
SKM과 JD.com을 보겠습니다. 자, 계좌를 보겠습니다. 59,921불에 현찰은 8,001불이고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듀펀트고요. 듀펀트가 이번 금요일에 옵션을 이행당해서 주식을 40불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듀펀트 주식과 듀펀트의 옵션은 금요일날 만기돼서 가져갈 것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주식은 아직도 디즈니인데요. 그래도 반가운 것은 오래간만에 이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으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뉴만 마이닝을 100주를 채워서 9월 18일 스트라이크 70물을 2불 14센트를 받고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종목은 7종목인데요. 한 종목을 더 줄이고 싶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빨리 매도 조건이 돼서 하나가 팔려나가면 6종목으로 앞으로 좀 더 규모가 있고 집중된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배당 종목과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싶은 종목이나 추락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관계로 약간은 압축된 버전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좀 자세하게 못해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P를 보실까요? RSI는 59.34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요. 지금 강력한 저항으로 남아있는 이 선을 뚫고 5일째 위에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마켓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은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는 계속 상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일단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조금씩 위험을 줄여나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 실적이 아직 활발히 보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켓은 보고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마켓의 움직임에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요. 계획대로 파실 분들은 조금 파시고 또 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회가 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시스코를 보겠습니다. 시스코는 제가 보고 싶은 이유는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격을 좀 벌리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 고점인 47.75, 47.80 사이에 저항이 있으니까요. 이번 실적이 기대만큼 나와준다면 이 저항을 뚫어내기를 희망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보다는 많이 움직이지 않고 또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저항선이 깨지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저항선이 지난번처럼 깨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은 50일 이동평균선인 45를 주시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RSI는 57.04에서 주식이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 이제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 이유는요. RSI가 77.99입니다. 78인데 80을 다가왔는데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장기 투자분이시겠죠. 2m에서도 사시고 여기에서도 사시고 여기에서도 사시고 여러 번 사셔서 모아가시면서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의 목표는 이 단가에 있습니다. 단가가 좋으면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대부분 아래에서도 샀다가 위에서도 사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놓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장기로 모아가시는 투자의 장점은 점점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중단기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탑마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올라가시면서 이런 꼭대기마다 조금씩 파시길 바랍니다. RSI 78은요 지속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들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RSI가 70이 넘는 지점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셨다시피 네 번을 보셔도 전부 다 며칠 천하입니다. 물론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일단 순리적으로 조금씩
위험을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가 목표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이 RSI를 잘 활용하셔서 조금 줄이셨다가 다 팔지 않아도 돼요. 조금 줄이셨다가 좀 어느 정도 50 밑으로 또 떨어지면 그 파신 거를 다시 사들이고 더 채우시고, 이게 순리입니다. 지금 쫓아가시면 아주 위험하고요. 또 혹시라도 가족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사지 마시고요. 조금 빠지면 사들이시고, 특히 50일을 만나는 지점에서 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식은 퀄컴이죠. 퀄컴을 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 하이 사상 최고치죠. 지난번 하이 94.5 정도를 깨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94.5를 잘 보시고, 만약에 위로 브레이크를 한다면 RSI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따라서 사시면 위험해집니다. 사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혹시라도 올라갔다면 다시 빠져서 노란선이 지켜지는지 잘 보시고, 지켜진다면 그때 사셔도 됩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파셔야 됩니다. 파셨다가 어느 정도 빠져주면은 그때 다시 사들이는 게 맞는 것입니다. 물론 더 안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RSI 70에서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더 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오래 버티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한번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어떻게 빼냐?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힘을 빼는 거는 주식이 내려가는 거겠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되 좀 오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야 됩니다. 여기가 그런 경우죠. 보십시오. 쭉 올라갔다가 사이드로 가죠. 힘을 다시 모으는 거죠. 그 핫 에어를 빼고 힘을 다시 모아서 쭉 올라갔죠. 올라가서 또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서 핫 에어를 빼고 또 힘을 모아가죠. 또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옆으로 가서 요 끝에쯤에 사시든지, 아니면 내려간다면 이 이동평균선들을 적극 활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아주 인기가 있는 QQQ죠. QQQ는 RSI가 72.67로 매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은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고요. 사시고 싶다면 조금만 사시길 바라고요. 장기간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매수는 자제하시고 어느 정도 풀백하기를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는 게 맞고요. 풀백은 약 250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2, 4분기가 마무리되면 좀 눈에 보일 만한 사이즈블한 풀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주식이 좀 옆으로 횡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주 한 주씩 모아가시는 구독자님이 계신데요. 한 주 한 주 사실 때는 아무 때나 사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요번 달에 한 주, 다음 달에 한 주, 그 다음 달에 한 주 계속 이렇게 사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 달라요. 이렇게 얕은 데서 살 수 있고, 조금 올라서 살 수 있고, 더 오른다 살 수 있고, 그 다음엔 좀 빠진 데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엔 많이 빠진 상황에서 사고, 이러다 보면은 중간 라인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의 단가가 그려지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수량이 매달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 이 마켓은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장기 투자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일시간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겁먹지 마시고 이 정기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이 장안의 화제 테슬라입니다. 요즘 테슬라 뉴스를 오히려 안 듣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다가 이틀 쉬다가 또 일직선으로 올라가기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RSI는 85.25고요. 완전히 주식은 미쳐버렸습니다. 들고 계신 여러분들께는 축하드리고요. 저처럼 들고 있지 않고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올 테니까요. 기다리십시오. 이 주식도 반드시 한 번은 빠집니다. 그 기회를 노리시고 총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총알을 준비하셔야 되는 때지, 지금 이런 데서 총을 마구 쏘면은 완전히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들고 가실 분들은요, 들고 계세요.
이 테슬라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죠? 10배가 간다, 5,000불이 간다, 10,000불이 간다. 여러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1,500불에 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주식은 10,000불짜리, 5,000불짜리 주식인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한 달, 두 달 사이에 갈 수는 없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그저 희망에 의해서만 간다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파라볼릭 움직임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너무 도취해 있지 마시고 오히려 준비를 하세요. 언제쯤 다시 사들일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점으로 노려보시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고요. 정말 거래를 잘 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장기간 투자로 10년 투자로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한 번에 지금 사는 거는 극히 위험할 수 있고요. 오히려 조금씩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자, 이제 구독자 해피맨 윈님이 같이 보고 싶어 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에 속해 있습니다. 금융이 특히 약했는데요. 지금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레딧 카드 발급률이 지난해 대비 65%가 빠졌다고 합니다. 극히 몸을 사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금융주가 잘 나가기는 조금 힘듭니다. 또한 현재 나와 있는 기존에 발급되어 있는 신용카드도 한도액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금융권은 리스크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웬만해서는 융자도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몸을 사릴 때는 과격하게 몸을 사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겁먹는 게 공포가 훨씬 약발이 잘 들기 때문에 한번 내려오면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서 50일을 깨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RSI는 45.45로 상당히 사기 좋은 지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시려면은 여기 50일 이동평균선인 95가 넘어서 3일 이상 있었을 때 사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소량으로 조금씩 정기적으로 모으실 분은 여기서 모으시는 게 상당히 좋은 지점이고요. 이 금융주들이 햇빛이 보는 날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3일 이상 뚫렸을 때 비로소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누구나 인정하는 안정적인 회사이고요. 또 전통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간 들고 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분이 바로 이기는 분들입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자주 응원해 주시는 바나바스 김님의 요청으로 JD.com을 보겠습니다. JD.com은 온라인 쇼핑에 힘을 쓰고 있는 회사이고요. 역시 중국의 베이스를 두고 RSI는 65.79고요. 70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사상 최고치고요. 여기가 바로 70을 넘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주식이 보셨다시피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주식은 P 레이쇼가 400이 넘습니다. 전자상 거래 회사가 대체적으로 P가 높기는 하지만 400이 넘어가는 정도로 성장에 그렇게 프리미엄을 줘야 되느냐? 저는 고개가 좀 갸우뚱하는 주식이고요. 저 같으면 이 주식을 당장은 사지 못하고요. 산다면은 여기 좋은 지지를 받고 있는 60쯤에 조금 사고 혹시라도 더 빠진다면 50일과 만나는 지점에서 조금 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이격이 넓고 또 주식이 50일에서 넓기 때문에 당장은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종목 중 두 번째 종목인데요. SKM인데 SK텔레콤의 ADR입니다. 한국에서 SK텔레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큰 회사라는 건 알겠고요. 보시면은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기는 했는데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내줘버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패턴을 보여드렸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이 맞닿으려다가 바로 키스만 하고 다시 벌어집니다. 이 견우와 직녀죠.
바로 오랫동안 기다렸다 만나자마자 바로 이별입니다. 이 패런이 상당히 나쁜 패런이거든요. 이 패런을 지금 또다시 재현을 할지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됐다가 또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되는 듯 하다가 이틀 만에 다시 빠졌고요. RSI도 70에 거의 갔다가 53.64로 힘을 빼고 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많이 없지만 일단 텔레콤 회사가 오지가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텔레콤 회사의 활기가 돌아올 것은 분명하고요. 이 지점이 강한 지지대이니까 이 지점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더해 가셔서 다시 한번 200일을 노려보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한 번에 많이 사시는 거는 자제하시고요. 조금씩 확인하시면서 모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또 200일을 뚫었을 때 조금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게 오히려 크게 좋을 수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 견우와 직녀의 패런이 오지 않도록 요 50일과 200일이 뚫려 나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오늘은 영상을 이만 마치기로 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구독자님들께서도 서로 댓글에 응원해 주시고요. 정보 공유를 통해서 서로 주식을 좀 더 현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는 성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